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기존의 관계를 다지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자리,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은 삼켜야 할지 고민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편안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만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관계를 망치는 말을 내뱉을까봐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자는 그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짧은 구절은 우리가 대화에 임할 때 가져야 할 태도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과연 우리는 새로운 만남에서 어떤 말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꺼내지 않아야 할 5가지 말에 대해 깊이 탐색하며 지혜로운 대화의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말을 삼가는 것을 넘어 타인과 더 깊이 공명하고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며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말이 튀어나와 분위기를 서먹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만남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부정적인 과거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나 실패담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상사들은 무능했고 동료들은 이기적이었죠. 와 같은 발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자신도 그런 평가를 받게 될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당신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작을 위해서는 밝고 희망찬 이야기 혹은 상대방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가벼운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듯한 이야기는 만남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당신을 비관적인 사람으로 비추게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시작은 전체의 절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남의 시작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그 거울의 아름답고 밝은 이미지만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내면을 엿보고 앞으로의 관계를 상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첫 만남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현재의 긍정적인 면모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깊은 상처와 아픔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나 가벼운 만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가볍고 편안한 대화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일찍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여 상대방이 당신과의 시간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점차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바로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간혹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칭찬을 건넨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이 많이 찌셨네요. 라든지,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와 같은 발언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하물며 첫 만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설령 칭찬의 의도였다 할지라도, 어우, 피부가 정말 하얗네요. 어디 아프세요?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언이 칭찬의 의도였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당신의 시선과 판단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언급은 대화를 외적인 부분에만 한정시키고 상대방의 내면이나 다른 중요한 특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외모를 넘어 상대방의 생각, 가치관, 경험 등 내면의 깊이를 탐색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본질이 외형이 아닌 내면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루어낸 성과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성숙하고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만약 칭찬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노력이나 성과 혹은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라든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말 좋아요.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기쁨을 주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은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거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외모를 평가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말은 더욱 삼가야 합니다. 그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당신의 무심한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나 불편함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 즉 인격과 태도, 그리고 지혜로움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진실된 소통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지나친 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에 때로는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을 서슴없이 던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연봉은 얼마나 받으세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와 같은 질문들은 첫 만남에서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아내려 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례한 태도입니다. 존 로크는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온다 고 했습니다. 관계에 대한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점진적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일반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여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고 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날씨, 취미, 공통의 관심사 등 부담 없는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며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먼저 사적인 영역으로 깊숙이 침투하려 한다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관계 발전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대화는
결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적인 정보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때는 경청하며 적절한 공감과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를 캐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프라이버시와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의 궁금증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적인 질문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성급한 질문보다는 상대방의 작은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의 흐름 속에서 조심스럽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적인 삶은 그들만의 영역임을 존중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꺼내지 않아야 할 말은 자기 자랑이나 과시입니다. 우리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 혹은 재력 등을 과장하거나 반복적으로 늘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줬죠. 솔직히 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거나, 저는 이 정도 명품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주말마다 해외여행 가는 건 일상이죠. 와 같은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고 싶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자랑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당신을 자만심 가득한 사람으로 비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빛나는 법입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당신의 능력과 인품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이 어눌해도 행동이 민첩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꾸준히 노력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보다는 당신의 행동과 태도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상대방은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지루함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는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것을 자랑의 형태로 포장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공유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덕분에 귀한 경험을 했죠. 라든지, 이 경험 덕분에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성취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경청의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자기 자랑은 종종 당신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들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데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품격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빛을 가리지 않고 함께 빛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다섯 번째 말은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 견해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주제를 먼저 꺼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정치인들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현 정부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저는 종교는 믿지 않아요.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이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개인의 신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쉽게 타협하거나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몰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비록 당신의 의견이 확고하다 할지라도 첫 만남에서는 상대방의 배경이나 신념을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제들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과의 유대감 형성이라면 공통의 관심사와 편안한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사상이나 신념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며 이는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깊이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이러한 주제를 꺼낸다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흥미로운 관점이시네요. 와 같이 유연하게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초반에는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적, 종교적 견해는 시간이 지나 충분한 신뢰가 쌓인 후에야 조심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성급하게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점입니다. 이처럼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남에서 먼저 꺼내지 않아야 할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과거 경험,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지나친 사적인 질문, 자기 자랑이나 과시, 그리고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 견해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조언의 핵심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미리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롭고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웅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관계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따뜻한 이해와 깊은 존중의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는 분명 아름다운 관계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씨앗은 비단 첫 만남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싹 틔우기도 하고 혹은 영원히 시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다듬어가며 상대방과의 조화로운 교감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